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훈련 중이던 전투기들이 극비리에 중동으로 이동한 사실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UAE로부터 전투기 공급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그 결정 이후 UAE는 예상치 못한 대참사를 겪었고 뜻밖의 국가가 UAE의 물량을 전량 인수했다. 사건의 시작은 한국 공군이 훈련 중이라던 전투기들의 의문스러운 행적에서 비롯되었다. 군 당국은 이를 정상적인 훈련 일정이라며 외부의 의혹을 일축하려 했다. 그러나 중동 상공에서 한국산 전투기와 유사한 기종이 포착되자 논란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훈련을 핑계로 한 비밀작전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핵심 국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며 최신 전투기 도입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UAE는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 공급을 제안하며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은 자국 기술로 개발한 이 전투기를 통해 방산 수출을 확대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UAE의 제안을 거부하며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 이유는 기술 유출 우려와 생산 일정 불확실성 때문으로 알려졌다. UAE는 한국의 거부에 당황하며 급히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중동은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불안정했고 UAE는 즉각적인 전력 보강을 필요로 했다. 이때 뜻밖의 국가인 러시아가 등장해 UAE에 손을 내밀었다. 러시아는 Su-57 전투기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제안하며 협상을 빠르게 진행했다. UAE는 러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며 전투기 물량을 전량 인수했다. 이는 한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전개였다. 그러나 러시아산 Su-57 도입 직후 UAE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기술적 결함과 유지보수 어려움으로 인해 훈련 중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는 UAE 공군 기지에서 일어났으며 여러 대의 전투기가 손상되었다. 현지 매체는 폭발과 화재로 이어진 연쇄 사고라며 피해 규모를 보도했다. 이 대참사는 UAE 내부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전투기를 도입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 방산업계는 UAE의 대참사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KF-21 개발을 주도한 KAI는 우리의 결정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 몰랐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거부가 방산시장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던 상황에서 큰 타격이었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Su-57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UAE와의 계약으로 이득을 본 셈이다. UAE는 사고 후 러시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이미 인수한 물량을 되돌릴 수 없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한국 정부는 이 사태를 주시하며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UAE와의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대참사가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KF-21을 제재안하면 UAE의 신뢰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산 전투기의 실패는 중동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 UAE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주목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이 UAE와 다시 협상에 나서려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체되면 다른 경쟁국들이 틈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사건을 되짚어보면 훈련 중이던 전투기의 극비 이동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과 맞물린 군사 전략의 일부로 보인다. 한국의 초기 거부 결정은 기술 보호와 국익을 우선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UAE의 대참사는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다. UAE가 러시아로부터 받은 전투기로 큰 손실을 입은 것은 아이러니였다. 이로 인해 러시아 무기의 신뢰도가 중동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러시아가 UAE의 물량을 전량 인수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그 선택이 UAE의 재앙을 안기며 이야기는 반전을 거듭했다. 이제 추가 정보를 살펴보면 UAE가 한국의 KF-21을 거부당한 후 겪은 대참사는 더 구체화된다. 러시아 Su-57의 기술적 문제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바 있다. Su-57은 스텔스 성능을 자랑했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레이더 반사 단면이 예상보다 컸다.
UAE는 이를 도입하며 이런 약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대참사 당시 Su-57 여러 대가 훈련 중 공중 충돌을 일으켰다. 사고 원인은 조종 시스템 오류와 부실한 유지보수로 지목되었다. UAE 공군은 이 사고로 조종사 여러 명을 잃었고 기지시설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 무기의 명성을 크게 훼손했다. 한국이 UAE의 KF-21 구매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복잡한 이유가 있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다. 하지만 미국과의 기술 협력으로 일부 부품이 수출 통제에 걸렸다. 한국은 이를 UAE에 넘길 경우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고 이는 협상을 지연시켰다. UAE는 빠른 전력 확보를 원했기에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결국 러시아의 즉각적인 제안에 넘어간 것이다. 러시아가 UAE의 KF-21 물량을 전량 인수한 것은 전략적 선택이었다.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대참사로 인해 러시아의 계획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UAE는 러시아와의 방산 협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 틈을 노려 KF-21을 다시 제안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UAE가 러시아 대신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KF-21은 스텔스 기능은 제한적이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이는 중동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할 수 있다. UAE 대참사 이후 한국 방산업계는 숨을 고르며 전략을 재정비했다. KAI는 KF-21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조할 것이라 밝혔다. 러시아 Su-57의 실패는 한국에 교훈을 주었다. 기술 유출을 막으려다 시장을 잃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다. UAE는 현재 러시아산 전투기를 대체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국 외에도 프랑스와 유럽 컨소시엄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를, 유럽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제안하며 UAE를 공략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겼다. 한국은 KF-21의 생산 일정을 앞당기고 UAE 맞춤형 개량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다. UAE 대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산시장의 판도를 바꿀 사건이었다.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 사건은 한국 방산의 국제적 위상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KF-21이 중동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UAE와의 관계 회복을 넘어 중동 전체를 겨냥한 방산 수출을 꿈꾼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 한국 전투기 거부한 UAE 대참사. UAE가 구매 포기한 KF-21 물량 인하라, 전량 인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정책에 대한 서방 동맹국들의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서방 측 공군력의 주축인 5세대 제트 전투기 F-35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3일 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을 멀리하고 어떤 기준에 따르면 러시아를 더 가까이 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바닥났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동맹국들의 분노가 커서 F-35가 새로운 테슬라가 될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때 인기를 누리던 전기차 테슬라가 최근 불매운동 대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동맹국들이 미국 공군과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F-35의 추가 주문을 중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F-35는 작년 3월부터 생산이 본격화돼 연간 150여 대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요 동맹국들이 앞으로 F-35를 주문해야 할지 의구심을 제기한 상태다. 또 유럽이 자체적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프랑스는 지난주에 국내 제트 전투기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공군과 보잉이 개발 중인 6세대 제트 전투기 F-47의 개발 계획을 공개하면서 동맹국들에는 기능을 줄인 버전을 공급하겠다며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의 동맹국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의구심을 더욱 부추겼다. 동맹국들은 현역 기종인 F-35에 대해서도 미국이 앞으로 지원을 제대로 해줄지에 관해 의구심을 품게 됐다.
F-35를 구입하더라도 미국이 수리용 부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끊어버리면 계속 운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과 록히드 마틴이 간단한 원격 조작으로 전투기를 못쓰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킬 스위치를 F-35에 넣어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록히드 마틴은 이런 설을 극구 부인한다. 그럼에도 심각한 우려 속에 전통적 미국 동맹국 중 상당수가 F-35 구매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 캐나다는 F-35를 총 88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2023년에 체결했으나 최근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누누 멜로 포르투갈 국방부 장관은 F-35 구매를 보류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있어서 최근 미국의 입장은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며 우리 동맹들의 예측 가능성은 고려돼야 하는 더 큰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무부 사무차관, 주미 대사, 뮌헨 안보회의 의장 등을 지낸 독일의 전직 외교관 볼프강 이신거는 독일 정부가 F-35 주문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독일은 F-35를 35대 주문했다. 유럽은 한때 군사 장비의 3분의 1을 미국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자체적으로 방위산업체들을 키우려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 덕택에 프랑스의 항공기 산업이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되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다소사, 위 전투기 라파를 밀고 있다. 다만 항공우주 분야 분석가인 존 햄런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사브 그리펜, 한국의 KF-21 등의 대안이 있으나 모두 F-35에 비해 성능이 떨어져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F-35 전투기 외에도 패트리엇 대공미사일, 조기경보기, 전투용 드론 등 여러 미국산 군사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와중에 이러한 무기들이 고장이 나거나 성능이 떨어질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이들 국가가 보유한 일부 미국 무기에 대해선 미국 시민만이 시스템 업데이트나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유럽에서 생산됐지만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 무기들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한 유럽 당국자는 WP에 트럼프 대통령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전투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성 문제가 있다면서 이러한 높은 미국 의존도가 향후 동맹 관계 변화에 따라 유럽 방위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분쟁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지원을 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과 관련해 미국산 무기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WP는 전했다. 미국산 무기 구매에 관여했던 유럽 당국자들은 공개적으로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라스무스 야를로우 덴마크 의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 올린 글에서 덴마크의 F-35 전투기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를 후회한다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